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취업 설명회 사회를 맡게 된 문유경입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은 경기도 내 명실상부한 일자리 전문 기관으로 매해 직접 찾아가는 취업 설명회를 준비하였으나 이번에는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온라인 취업 설명회로 첫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에 일자리 선택의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 시간에는 몇 년 전부터 화두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변하고 있고 올해 유독 우리를 어렵게 했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 특히 중장년 세대들이 취업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활력이 되고 재충전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 아래 이번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연은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해서 강연 시청해 주시고요. 이번 온라인 취업 설명회에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채팅창에 핸드폰 뒤 4자리와 이름을 입력하시면 선착순 1000명에게 모바일 쿠폰을 드린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서울대 정신의학과 윤대현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직업은 정신과 의사이고요. 윤대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좀 라디오 방송을 많이 한 편의 의사인데요. 라디오도 서로 보이진 않고 지금도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과 저는 서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전 좀 이상한 의사여서 텔레파시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쫙 연결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오늘 강의의 부제는 내 마음 먼저 안아주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직접 보이진 않아도 우리가 서로 오늘 꼭 안는 시간 가질 수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요. 내 마음 먼저 선생님 먼저 마음 먼저 안아주세요 이 이야기만 해도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 되게 좀 너무 좀 민망하다, 너무 달달한 거 아니야? 내 마음 먼저 안아주세요. 특히 저 같은 아재들은 되게 쑥스러워하는 용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내 자녀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나 배우자, 내 애완견, 하다못해 고민형도 이게 안으면 되는데 도대체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고 이거 어떻게 안는 건지, 내 몸을 이렇게 안으면 안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의외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신 마음 관리 기술이라 딱딱하게 말씀드렸지만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걸 이제 메타포라고 하는데요. 은유. 내 마음 먼저 안아주세요로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내 마음 안아주지 않고는 힘든 세상이죠.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잘 안아줄 수 있을지 좀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서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코로나 블루 이 단어 안 들어보신 선생님들 안 계실 거예요. 난 올 한 해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적이 없다. 네, 손 드신 분들이 다행히 없네요. 제 표현이 이상하죠. 손 들면 좋은 거 아닌가? 저는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더 좀 농담이지만 중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센 스트레스에 어떻게 블루가 파란 하늘색의 느낌도 있지만요. 우울감을 표현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산후우울증의 우울도 영어로 포스트파툼 블루라 그래서요. 블루란 용어는 쓰죠.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우울한 거죠. 우울 설문지라는 게 있습니다. 진료할 때도 쓰는데요. 내가 얼마나 우울한지 적어보시도록 하는 건데 우울 설문 점수가 빵점이면 좋은 거 아닐까요? 근데 오히려 실제 빵점인데 상담해보면 깊은 우울인 경우도 계시고요. 반대로 난 너무너무 우울해라고 설문지엔 점수가 높으신데 만나뵈면
어제도 진료 볼 때 그런 분 계셨는데요. 우울증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표현하지 않고 찍어 누르는 게 이게 더 불편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는 건 당연한데 그걸 너무 느끼지 않겠다고 찍어 누르다 보면 묵은 김치찌개 좋아하시나요? 묵혀야 맛있죠. 그런데 스트레스는 묵히면 몸과 마음의 화병이 됩니다. 적당히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 1번, 첫 번째 팁이 나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1차 스트레스가 아니라 2차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는 거다. 야,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한테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 정말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제가 알 길이 없지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부처님, 첫 번째 날라온 화살이 몸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두 번째 화살이 날라와서 또 맞았어요. 어느 게 더 아픈가요? 라는 질문에 우리 연륜이 쌓이신 경험이 많으신 우리 스님들은 선문선답을 하시죠. 다른 각도, 요즘 표현을 하면 다른 프레임에서 이거를 바라보는데요.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첫 번째 화살은 맞을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아야 된다는 오잉? 이게 무슨 소린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 이런 고민으로 저 찾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이깟 코로나 스트레스 하나 이기지 못하고 번아웃이 온나 한심해요. 그리고 막 더 심한 말도 쓰십니다. 저 루저예요. 더 나가서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신감도 잃었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차 스트레스는 코로나 스트레스가 1차 스트레스입니다. 우리의 스트레스의 관리의 목표는 2차 스트레스입니다. 아니 코로나 스트레스가 뭐 내가 잘못해서 물론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나 하면 뭐 할 말은 없고 특히나 지금 여러 가지 취업을 준비하고 중요한 상황에 왜 이런 코로나 스트레스가 와서 이렇게 힘들까? 한 몇 배는 지금 시험 준비하는데 힘들다 이런 호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그게 뭐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1차 스트레스는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너무 1차 스트레스 자체에 집중하다 보면 2차 스트레스가 커져서 더 내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마음 관리하세요? 그러면 뭐 전 특별히 없는데요.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무섭게 학교 다닐 때부터 그리고 사회생활에 이어져 연습하는 마음 관리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라디오 진행하고 그럴 때 진짜 이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요. 마인드 컨트롤 잘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이죠. 마인드 컨트롤. 번역하면 마음 조정이죠. 내 마음을 잘 조정하기인데요. 나 그런 훈련 받은 적 없는데? 그럴 리가요. 아침마다 늦잠 자고 싶은데 학교 가야지, 회사 가야지, 뭐 시험 준비해야지 해서 눈 뜨는 거, 그거 다 조정입니다. 뭐 인생 살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미팅이다.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죠. 그것도 내 마음을 조정하는 거죠. 조정하니까 좀 피곤스럽고 못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존하고 성취하려면 내 마음을 잘 조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사회에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마인드 컨트롤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내가 훈련을 하는 거죠. 좋은 거긴 한데 문제는 너무 지쳤을 때도 마음의 컨트롤, 조종을 너무 들이대게 되면 더 지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조종의 반대말로 오늘 중요한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 용어인데요. 수용을 좀 같이 우리가 훈련해야겠다 합니다. 순서는 거꾸로 가면 안 되고요. 수영부터 배우면 좀 문제가 되고요. 열심히 번아웃은 내 몸과 마음이 지치는 거는 병이 아닙니다. 난 태어나서 한 번도 번아웃이 안 됐다. 열심히 안 사는 거겠죠. 사실은 열심히 산 훈장일 수도 있는데 지쳤을 때도 조정만 쓰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수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이 수용하면은 다 영어는 acceptance인데 제가 이 용어를 잘 안 쓰는 게 다 이렇게 반응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잘 수용해 볼게요. 라 얘기하는 거는 수용이 아니라 또 조정입니다. 헷갈리시죠? 아니 뭐 어쩌라는 거냐 싶으실 텐데 제가 오늘 좀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음 관리에 내 마음의 프레임을 바꾸라 뭐 여러 가지 벌써 좋은 수작도 많이 읽으실 텐데 그런 게 되려면요. 일단 수용이 돼야 됩니다. 그
그래야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큰 스트레스에서 코로나 블루를 느끼는 건 당연한 거고 1차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렇게 힘든데도 내가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아니면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인생을 내 맡은 역할을 다 하면서 사는 거는 힘들고 성과도 내 목표치만큼은 아니지만 난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쉬운데, 말로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절절하게 내 마음에 전달되고 그게 내 마음을 잘 안아주는 건데요.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잠깐 하나 좀 말씀드리면, 올해 제가 제일 많이 컬럼 요청 받은 단어 2개가요. 앞에서 얘기하는 코로나 블루랑 또 하나가 심리 방역입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 하다 보니 한 26년 했는데요. 올 1월까지 심리 방역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단어가. 말도 좀 세서 저는 마음 방역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는데요. 말 그대로 마음이 지친, 코로나 스트레스로 마음이 지쳤으니까 그걸 좀 위로해 주자 수준으로 이해가 되시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코로나가 내 몸에 못 들어오게 하는데도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라 제가 질문 종종 드리면요, 특히 어르신들은 가슴에 있다 이런 얘기 하세요. 우리가 연애하다 보면 좋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연애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좀 과거의 기억을 되돌아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래서 좀 어려워졌다, 극단적으로 실연했다. 실연했을 때 어디가 아픈가요? 우리 몸에. 이 가슴이 아프죠. 물론 제가 최근에 허리가 아프다는 분을 만나서 좀 당황했던 적은 있는데요. 그건 좀 원래 요통에 계시지 않았을까 싶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이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 이렇게 마음이 좋은 일, 나쁜 일, 걱정되는 일, 여기에서 이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알다시피 마음은 요 뇌 안에 들어가 있죠. 똑같진 않지만 컴퓨터로 치면 뇌가 컴퓨터의 하드웨어, 본체쯤 되고 마음이 소프트웨어쯤 되는데, 요 뇌가 또 여러 가지로 우리 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오늘 2번째 팁인데요. 마음, 뇌,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요, 분리 관리가 완전 불가능합니다. 마음은 마음대로, 뇌는 뇌대로, 몸은 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3개 중에 하나만 삐끗해도 다 불편해지고요, 3개 중에 하나만 잘 관리해도 선순환이 일어나죠. 유치해 보이는데 몇 년 전에 이런 논문도 실렸습니다. 혈당치가 떨어지니 부부싸움이 잦아지더라. 그래서 그 논문의 권고는 부부는 대화하기 전에 사탕을 먹으라는 황당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무슨 부부가 이렇게 서로 사랑도 하고 의지도 있고 서로를 대하는데 그런 혈당체 영향 받을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실은 몸의 상태가 뇌를 통해 마음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면역 기능, 면역과 정신의학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면역 정신의학이라는 학술지가 있을 정도로 특히나 요즘 더 핫하죠. 그래서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새롭지 않은 얘기죠. 스트레스 받으셨을 때 감기가 찾아왔어. 다 경험하셨죠. 그래서 코로나 블루가 너무 강하면 실제로 코로나 방역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반대 경험도 하신 적 다 있으실 거예요. 여기 혹시 오늘 우리 시청하는 우리 도민 여러분 중에 감기 걸렸더니 기분이 좋아졌다 이런 경험하신 분 있나요? 야, 의사가 저 왜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느냐 생각하시겠지만요, 사실 마음과 몸이 따로 놀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몸이 감기가 걸려도 따로 노는데 마음은 행복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왜? 죄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음, 뇌, 몸을 동시에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3개 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 저한테 질문하신다면 저는 뇌라고 생각합니다. 왼쪽, 오른쪽. 요즘 어르신들 제일 걱정하는 병이 치매인데요. 어느 쪽이 치매뇌로 보이세요? 네, 오른쪽 맞습니다. 요즘 다 정답을 맞히시는데요.
좀 틀리셔야 재밌는데 옛날에는 왼쪽이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어요. 술을 많이 먹어 부은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렇진 않고 퇴행성 변화가 뇌에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좀 머리카락 자꾸 빠져서 속상한데 뇌세포도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니지만 한 개 한 개씩 먼저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쪼그라드는 게 치매이죠. 근데 오늘 왜 갑자기 저 강사가 치매 이야기를 할까? 이상하시죠? 치매 예방은 몇 살부터 하면 제일 효과적일까요? 여러 나이대가 나올 수 있는데 느낌 오시나요? 오늘입니다. 오늘. 나이 들어서 걱정돼서 그때부터 요이땅 할 건 아닌 거죠. 지금 80세 어르신이 들으신다면 지금. 그럴 일 없겠지만 지금 5살 어린아이가 든다면 5살 어린 때부터 관리하는 게 좋죠. 말씀드렸지만 치매 예방과 마음 관리는 분리된 게 전혀 아닙니다. 마음 관리를 잘한다는 거는 뇌 관리도 잘하는 거고 이게 맞물려 돌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치매 예방도 되는 거여서요. 이게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다 아마도 피부도 마음과 엄청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야, 너 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여? 너 왜 이렇게 다크서클이 커졌어? 뭐 이런 얘기 하죠. 실제로 연구도 되어 있어서 과도한 스트레스는 막 5년, 10년 쭉 더 노안을 보이도록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제가 다 볼 수는 없지만 다 오늘 동안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뇌도 동안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 해주면 좀 느껴지시나요? 똑같은 70세 여성 어르신들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검은 데가 다 뇌세포가 사라진 반면 이분은 70세인데도 70세에 사실 20대 내 유지하기 20대 피부 유지하기 어렵죠. 뇌는 가능합니다. 요즘 뭐 노인을 60대라 의학적으로는 정의하지만 요즘 뭐 60살이 노인이라고 할 수 없죠. 70대셔도 몸은 건강한데요. 60 간 넘었는데 이렇게 노화되셔서 치매 진단 받는 제 환자분 중에도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마음 관리, 마음 방역 이게 마음을 관리한다는 게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멀리는 치매 예방, 가까이는 코로나 방역, 그리고 내가 일을 하고 공부할 때 최대의 효과, 행복감 이런 거와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주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은 그걸 잘해 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도 요 세 개 다 될 수 있는 마음 관리도 되고 치매 예방도 되는 팁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 들으면 꼭 10분만 해야 되느냐 질문하시는데 그럴 리는 없겠죠. 좋은 것도 운동 꾸준히 하시느냐 질문 드리면요. 별로 손 드시는 분들이 없어요. 특히 올해는 더한데요. 운동을 하고 제일 떠드는 직업이 저희 의사죠. 제 동료 교수들 50명 강의하다가요. 운동 꾸준히 하는 사람 손 들어봐 했더니 4명 손을 들더라고요. 이 우리 마음이 이상해서요. 좋은 것도 세게 하라 그러면 다 싫어지는 10분이라도 몰입해서 하게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시간도 늘고 범위도 넓어지게 됩니다. 뭘 10분을 하면 좋을까 궁금하신가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지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의욕이 없어요. 열심히 사는데 뭐 남들은 잘 산다고 하는데 저는 도무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요즘 많은 게 분노 조절이 안 된다고 찾아오시는 분들 진짜 많고 제가 기업 강의 갔을 때나 어떤 이런 뭐 여러 모임에 갔을 때 고민 사연 내보세요 하면 진짜 1, 2등 하는 게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격이 제가 망가졌나 봐요.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성격은 이렇게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성격이 좋은 분도 마음이 지치면요. 공감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까칠해지게 되죠. 요즘 작은 걸로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걸 많이 보는데요. 그거는 뭐 다 나빠져서가 아니라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이런 게 오래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뇌 실질적인 문제도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 충전이 중요한데 마음 충전 이론 중 제가 보기에 지금 1등 하고 있는 게 연민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순화시키면 우리 몸에 스트레스 공장이 있고 연민 공장이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 공장은 일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공장 엄청 중요합니다. 야, 내일까지 시험이야. 그러면 시험 공부하자. 이게 다 해주는 겁니다. 자극이 들어오면 반응하는 거. 뭐 단순하게는 버스가 오네. 뒤로 물러서자. 다 내 스트레스 공장이 해주는 겁니다. 잘 작동돼야겠죠. 근데 얘는 조종이라는 걸 주로 써서 에너지를 씁니다. 그럼 연민은 뭐냐? 발전소가 있다는 거예요. 발전소를 연민이라 이름 붙여본 거죠. 저에게 있어서 일과 삶의 균형은 시간의 여유는 두 번째고요. 왜냐하면 제주도를 1년을 쉬러 내려갔다고 하셨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얘만 작동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하다 온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전혀 여행을 가지 않아도 얘를 잘 작동할 수 있는 훈련이 되신 분은 매일 그 시간만큼은 바캉스 간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좀 이상스러운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즘 홈트 얘기 많이 하죠. 홈 트레이닝 하는 것처럼 내 마음도 트레이닝, 연민이란 발전소를 어떻게 잘 충전시키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다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저도 한 10년 정도 훈련하고 있고 제일 처음 뭐 이거에 대해서 강의한 의사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근데 제가 전달할수록 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의사가 쓸 용어는 아닌데요. 이게 마음 충전, 연민 훈련이 약간 돛 닦는 거 비슷합니다. 이게 안다고만 해서 구구단은 이해만 하면 곧장 쓸 수가 있는데 하다못해 자전거 타기도 페달 돌리면 돼 들었다고 자전거 타지지 않죠. 그래서 지식을 기반으로 훈련, 체험, 득도. 그래서 이 마음 충전도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 레벨이 다 다른 측면이 있죠. 나는 전혀 이거 훈련이 안 되어 있는데 망했다라고 생각하실 이유는 전혀 없으세요. 이것만 너무 훈련하는 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우린 더 열심히 사는 훈련을 해야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가다 보면 여러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좀 균형을 잡아주시면 될 텐데요. 일단 훈련을 하려면 뭐 약간 사전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리 뇌는요, 뇌 안에 마음이 있고 의외로 스마트폰이랑 진짜 비슷하게 작동을 합니다. 스마트폰이 방전되면 고장 난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번아웃도 고장 난 게 아닙니다. 그냥 많이 쓴 거일 뿐이죠. 번아웃이 됐어. 난 한심해. 또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제가 앞에서 얘기한 자꾸 우리가 의외로 스트레스를 내가 나한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비판, 자기 채찍질 중요한 거죠. 성취를 위해서. 근데 이것만 들이대다 보면 이게 자기 미움이 되고 나를 더 지치게 할 수가 있죠. 에너지가 충분할 땐 달려!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충전이 필요할 때는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안아주는 게 필요한데요. 자, 스마트폰 입장에서 스마트폰의 마음을 안아주는 거는 뭘까요? 진짜 안아주는 걸까요? 그런다고 충전되지는 않죠. 너무 뻔한 얘기죠. 스마트폰의 포옹은 전기를 꼽아주는 게 걔한테는 포옹인 거죠.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다고 뭐 베개에 계속 누워만 놓는다고 너무 피곤한 육체적 피로는 침대에서 해결이 되지만 번아웃이 왔을 때 일주일을 누워 있었더니 더 지쳤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가만히만 둔다고 충전이 안 되는 게 이 똑같이 마음도 스마트폰처럼 골치 아픈 점인데요. 우리 마음도 배터리가 있고요. 똑같이 스마트폰처럼 커넥션. 이게 세 번째 중요한 용어입니다. 연결이 중요합니다. 커넥션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뭘 좋아하느냐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 마음이 되게 좋아하는 에너지원이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것 같기도 한데요. 행복에 대한 통계적 연구가 꽤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넘버원? 네, 사람으로 되어 있죠. 당연히 사회경제적 성취도 우리 더 많은 거 이루시기 바라는데요. 중요하지만 그만큼 때론 그 이상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 한 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의외로 지친 내 마음을 위로하는 데 최고의 에너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는데 저는 좀 허무하기도 했어요. 열심히 살 필요도 없네. 친한 친구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냐라고 좀 젊었을 때 생각했는데 저도 좀 인생을 살고 남의 인생을 많이 들여다보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 정말 그 내 속 고민을 얘기할 그 한 명이 없기도 쉬운 게 인생 아닌가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 다 있으시죠? 뭐 연인, 배우자도 다 오래된 친구일 수 있는데 엄청 좋죠, 힐링에. 근데 또 한계도 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꼭 나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미안해서 상대방이 내 고민을 들으면 힘들까봐 오히려 비밀이 쌓여가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새 친구가 힐링에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죠. 저는 그걸 매일 경험합니다. 제 표현이 좀 그런데요. 저는 좀 저랑 친구하기 되게 쉬우세요. 힐링 친구하기. 저는 진료비만 주시면 제 마음을 다 열어서 힐링 친구 되어드리는 직업인데요. 오래 했지만 매일 경험합니다. 저를 만난 지 채 5분이 안 되셨는데 크게 폭포수처럼 눈물을 흘리며 아무한테도 공유하지 못한 나만의 고민을 이야기하실 때 여러 가지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요즘 트로트 유행이죠. 트로트 노래교실 갔다가 처음 만난 옆에 분한테 배우자한테도 얘기 못한 고민 이야기하고 후련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오래된 친구가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새롭기 때문에 얽히설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터놓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한 번씩 꼭 드립니다. 올 한 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새 친구를 한 명이라도 구하셨느냐? 이 질문 드리면 구했다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우리가 사람이 중요한 걸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람한테 투자를 못하고 있는 거죠. 오래된 친구는 다 버리라는 거냐? 아니죠. 오래된 친구도 사실은 좀 새 친구와 리프레시할 필요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사실은 은근히 우리 삶을 보면 사람한테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자? 말도 안 되죠. 다 다르기 때문에. 나빠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타율이 높아야 10타수 1안타인 것 같습니다. 10명 정도 만나면 9은 나랑 다른 거죠. 나쁜 게 아니라. 그래도 1명 정도는 나랑 마음이 맞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의외로 나와 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그 친구, 때론 경쟁 상황일 수도 있지만 경쟁 상황이기 때문에 공통된 또 고민도 있겠죠. 그런 힐링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냐 없냐가 지친 내 마음을 위로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매년 한 명씩 꼭 새 힐링 친구 찾으셔야 하고요. 올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남았죠. 네, 꼭 한 명 찾길 바라겠는데요. 이런 거를 좀 다르게 표현해서 사회적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알기나 했나요?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우리가 좀 움츠려 들죠. 회복 탄력성을 갖는 게 스트레스 관리의 목표인데요. 혼자서 싸우긴 힘듭니다. 당연하죠. 이건 일종의 전쟁이거든요. 전쟁은 군사수가 많아야 우리가 이기죠. 사회적 회복 탄력성. 공감 네트워크로 연결된 내 우군들이 많아야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훨씬 강력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좀 중요한 제가 또 소통 방법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전에 우리가 이런 좀 콘서트장 같은 데 가면은 이게 그런 느낌 잠깐 받죠. 그 순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목표로 다 연결된 듯한 그런 짜릿함. 왜 우리가 이런 걸 느낄까요? 이걸 우리가 배워서 한 건가요? 아니죠. 이런 우리 본능이 안에 중요한 거죠. 매일 이만큼 연결돼서 살 수는 없지만 양보단 질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훨씬 우리 삶은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데요. 너무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다 보니 외상 후 성장 소통, 위기 후 성장 소통이 핫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요즘 PTSD 이런 어려운 단어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너 잘 치료받고 있니 나오고 하는데요.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대표적으로 이걸로 고생하는 직업군이 소방사님들이시죠. 바닷가에 놀러가 숙소에 들어갔는데 화재 현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황당하죠. 에이 자야겠다 했는데 꿈에도 나타나는. 손에만 외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센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도 상처가 납니다. 심리적 외상.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현재 미래에도 영향을 주는 게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입니다.
이번 코로나 스트레스는 너무 강력해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다 트라우마를 줄 겁니다. 끝나겠죠. 정부가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어느 시점에 마스크 벗으라. 우리 쉽게 벗을 수 있을까요? 왜? 이 트라우마로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마음도 물리적인 거기 때문에 상처가 났으니 아프겠구나 이것만 생각이 드시는데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왜 인생이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지만 코로나 전에는 힘든 일이 없었나요? 제가 이런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코로나 끝나면 너무 다 행복할 건가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코로나가 있건 말건 오늘의 행복은 또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도 분명 있는데요. 속상한 일들은 끝없이 일어나는 게 우리 인생이기도 하죠. 요즘 말로 진짜 그게 팩트 체크의 팩트이죠. 그러면 우리는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오히려 외상, 위기 후 심리적 성장이 일어나는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있다는 겁니다. 스위치만 올라가면 그래 기왕 스트레스 성장으로 가자가 아니고요. 내가 갈 생각이 없어도 스위치만 켜지면 가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럼 기왕 스트레스 외상으로 가는 것보단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보단 성장으로 가는 게 낫겠죠. 그러면 어떤 성장이 일어나는지 일단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영어로 갖고 와서 좀 죄송한데 먼저 영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막 미래가 보여 이런 거 아니고요. 심리적 영적 변화. 네 가지인데요. 주로 굉장히 중요해요. 내 삶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함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감사함이 많이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내 마음 상태가 뽀송뽀송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일단 내가 행복하겠죠. 내가 감사하다는데 또 하나가 타인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공감 능력이 좋아지고 이해심도 깊어지고 상대방도 좋지만 일단 내가 행복합니다. 세 번째, 도전의식이 세져요. 아니 3번의 위기가 와도 내가 이겨내겠다는 사람 대체 없죠. 네 번째, 미래에 대한 예측이 좋아집니다. 기대가.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행복은 언제 있는 걸까요? 우리가 행복 언제 느끼죠?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당연히 현재 느낀다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현재의 행복감이 은근히 미래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수분이 내일 콘서트가 있어요. 근데 벌써 기대를 해요. 내일 관중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라고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으면 벌써 오늘 행복한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콘서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내일 또 망치면 어떡하지라고 부정적인 expectation, 예측이 되면 벌써 오늘이 망가지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야, 이거 좋은 일은 다 일어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을까요? 의외로 마음이 복잡한 듯 하지만 단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3가지만 잘해주면 성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과 또는 내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 소통을 쓰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다시 한번 수용이란 말이 나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성장하자? 이제 느낌 오시죠? 아닙니다. 이거는 조정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제가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는 게 바쁜 게요. 3가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있죠. 나 연기 못하는데 그럴 리가 없으세요. 내 인생이라는 영화에 우리는 주인공이죠. 대부분 자동으로 주인공으로 삽니다. 왜? 내 인생이니까. 수용은 뭐냐? 하루 10분이라도 관객으로 나를 바라봐 주라는 겁니다.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완전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주인공일 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취업 준비를 하고 정말 힘들고 난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거야? 지치고 힘들어. 주인공의 마음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관객은 어떻게 느낄까요?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취업 준비를 하는 주인공, 멋있어, 잘 될 거라 믿어줘 라 해석이 되는 거죠.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지만 그 하루 10분 관객으로 날 볼 수 있는 거를 사실은 수용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다음 장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2번째로 중요한 게 공감 소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적 회복 탄력성.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거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감 에티켓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친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그냥 제가 개인 선호인데요. 친구가 친구를 위로해 주는 건 당연한 일이야라 생각하는 친구들을 멀리합니다. 이상하다 저 강사 생각 드실 수 있는데 당연하지 않거든요. 코로나만 감염이 되는 게 아니라요. 감정도 감염이 됩니다. 내 친구가 날 위로하고 있으면 뿌듯하겠죠. 저를 도와주니까. 하지만 그 친구의 에너지는 떨어집니다. 내 우울이 글로 다 타고 들어가서 그 친구도 우울해지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험하죠.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 조직이나 가정에 있으면 전체 분위기가 다 다운되는 게 그런 거죠. 좀비 영화 좋아하시나요? 이 워낙 서양 뭐 괴물이라고 해야 하는데 요즘 막 조선시대에도 튀어나오고 하던데 저는 종종 즐겨 보는데요. 잘못하다 보면 이 좀비처럼 우리가 다 되는 겁니다. 내 에너지가 부족해. 나 위로받고 싶어. 서로 막 이러다 보면 조직, 가정 전체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공감 에티켓은 이런 거죠. 내가 너한테 위로받고 있어. 네 에너지를 내가 받았어. 하지만 내가 넉넉할 땐 너한테 줄게. 하다못해 빨리 에너지가 차오르진 않지만 내 밥이라도 오늘 한 끼 사겠다라는 서로 주고받음이 있으면 에너지가 상승작용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 내가 좀비여서 좀비가 아니라 서로 달라고만 하다 보면 전체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그러면서 공감 소통을 하는데 내용은 또 엄청 네거티브 할 수 있어요. 어차피 힘든 세상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끝나면 네거티브한 거죠. 스토리텔링, 이야기가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치료는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의 치료법으로도 쓰는데요. 여기서의 역할은 뭐냐? 우리가 주인공으로 산다 말씀드렸죠. 관객이 수용이다 말씀드렸죠. 스토리텔링은 작가입니다. 나 글 못 쓰는데?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내가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써보시면요. 조금씩 다릅니다. 더 긍정적인 날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더 부정적인 날이 있죠. 저는 좀 정신과 의사를 하다 보니 나름의 확신이 생긴 게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내가 작가로서 어떻게 쓰느냐가 사주팔자를 바꾼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시나리오가 긍정적이면요. 결정이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위기가 와도 돌파하겠다는데 이 인생이 사주팔자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반대이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내 마음이 긍정적이면 자동으로 긍정적으로 그려지긴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 한 가지 팁을 저도 오래 많이 썼던 팁을 드리면요. 저도 26년 했지만 그러니까 뭐 좀 더 기술이 있겠죠. 마음에 대한. 제대로 코로나 블루가 한 3개월 전에 찾아왔는데 번아웃이 너무 세게 와갖고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루 강의를 하러 갔는데 진짜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저의 인적 데이터베이스를 서치했습니다. 저는 올해 한 명의 친구를 구했는데요. 그 친구도 저를 새 친구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양질의 긍정성을 가진 사람을 우연히 일하다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싹 에너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잘 마칠 수 있었고요. 이게 지연 효과가 더 큽니다. 며칠 지났더니 제가 더 회복이 됐더라고요. 아마도 그분은 3일쯤 지났을 때 왜 나 약간 다운됐지? 그랬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당장 제가 에너지는 못 드렸고요. 밥은 2-3번 쏘는 걸로 저 나름의 공감 에티켓을 가졌죠. 조직 문화라는 거, 뭐 가정의 가온이라는 거, 뭐 가족의 분위기라는 게 저는 사실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같이 공부하는 그룹, 내가 같이 있는 팀, 내 가족이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가질 때 어떤 위기가 와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로 사람이란 에너지원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사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이중성이 있죠. 제일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사람입니다. 라디오 고민 사연의 5분의 4가 관계 갈등이기도 하죠. 이거 왜 이런 걸까요? 혼자 있고 싶다. 이 말 한 번이라도 안 해본 선생님 계세요? 없죠. 복잡해.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그럼 그러면 되는데 또 우린 뭐라 그러나요? 진짜 혼자 되면 외로워.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웬 변덕입니까? 변덕이 아니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두 개를 같이 갖고 태어나요. 혼자 있고 싶은 자유로움에 대한 욕구랑요. 거의 똑같이 따뜻하고 싶어 친밀함에 대한 욕구.
요즘 번아웃 하면 일 많이 하는 거, 공부 많이 하는 거, 인간관계 복잡한 거, 스트레스 받는 것만 생각했는데 의외로 외로움도 엄청난 번아웃을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 공부 열심히 한다고 너무 아무도 안 만나고 뭐 그런 결심하는 분도 많은데요. 오히려 더 번아웃을 일으켜서 번아웃이 제대로 오면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넥션도 동시에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좋진 않지만 수월한 에너지원으로 자연 문화를 얘기합니다. 자연 문화란 에너지원도 커넥션, 연결을 해서 에너지를 보충받을 수 있는 나만의 필살기를 우리가 찾는 게 중요한데요. 내가 내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의외로 내 마음을 충전할 수 있는 필살기, 흔한 용어로 뭐 얘기하면 취미력이라 그러죠. 취미를 통해 에너지를 받는 그거를 찾으신 분들, 없다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없어도 괜찮아요. 이제 찾으시면 되는데 있다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가 그거 좋아할지 몰랐다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내 마음에 대해서도 시행착오가 필요하죠. 못 찾으시는 분들 어떡하냐고요? 10년 후에 찾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좋아하는 걸 찾는 그 일종의 데이트죠. 마음이 내 안에 있긴 하지만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좀 꺼내서요, 친구처럼 그렇게 설정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내 마음과 데이트를 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마음아, 오늘부터 나랑 데이트하고 행복하게 살자. 이제 느끼고 오셔야 되는데 이거 또 조정 소통입니다. 그럼 충전 소통은 어떤 거야? 이런 뉘앙스로 하는 거죠. 직접 소통은 불가능해요. 우리 마음은 꿈이라는 상징 언어를 쓰는 아이기 때문에 직접 소통은 어렵지만 이런 뉘앙스의 접근이 필요한 거죠. 마음아, 내가 오늘 너한테 실수한 거 없니? 마음아, 내가 너 맨날 너가 싫어하는 일만 내가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마음아, 지금 내가 뭘 해줘야 네가 행복하고 재충전이 되겠니? 이런 느낌이 중요한 거죠. 이거는 뭐 남녀 관계에서도 중요하죠. 상대방이 마음이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이 원하는 말과 선물을 해줘야지 임의대로 하다 보면 더 화날 수 있는 거, 이거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찾긴 찾아야 되는데 거의 모든 마음이 좋아하는 게 산책 아닌가 싶습니다. 그 굉장한 철학자분들도 뭐 굉장한 필살기를 찾으셨어야 되는데 내 인생의 최고의 친구는 산책이었다.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하긴 하는데요. 하지만 산책은 기본 탑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직 못 찾으셨다면 하루 10분 산책부터 시작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힘들 때 걷고 싶어. 걸었더니 좀 괜찮아졌어.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어떤 메커니즘일까요? 우리가 하늘을 보고 산책을 하면요, 그냥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의 같은 거 할 때 쓰는 빔 프로젝터가 우리 마음에 달려 있어서요, 하늘이라는 스크린에 나를 쏜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관객으로서 나를 보는, 이거를 제가 수영이라고 말씀드렸죠. 요즘 마음 챙김 명상 유행입니다. 마음 챙기라니까 챙기라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죠. 얘도 수영입니다. 마음 챙김의 정의는 내 마음의 여러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줘, 이런 거죠. 다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면 그게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관객으로 날 보는 그런 상황이. 그럼 그때 왜 우리가 회복이 되느냐? 마음 컴퓨터의 기대치가 떨어지면서 양질의 긍정성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쪽은 목표가 높아야 효과적입니다. 이건 엄청 훈련되어 있죠. 요번에 꼭 내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할 거야. 뭐 내가 이번에 더 영어 실력을 올릴 거야. 내가 하는 비즈니스 더 성공할 거야. 높여야죠. 그래야 달리죠. 중요합니다. 마인드 컨트롤 쪽은 높아야 되는데 마음 충전 쪽은 또 골치 아프게 떨어뜨려야 돼서 이게 좀 양쪽으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론적이지만 마음 컴퓨터의 기대치를 여기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면, 아침에 눈을 떠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해, 이럴 수 있는 분이 진짜로 있다면 코로나 안 끝나도 그런 일 없어야 되지만 그분은 계속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늘만 봐도 행복하다는데 뭐 그분을 뭐 어떻게 불행하게 만들겠어요? 좋은 얘기인데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1억만 번을 외쳐도
세팅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 직접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마음 관리가 어려운 거는요, 마음이 내 언어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다르게 커뮤니케이션을,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관객으로 바라보주는 느낌의 것들을 할 때 기대치가 뚝 떨어진다는 거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이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 계속 친구로 존재하는 걸까요? 음악 없으면 우리 굶어 죽나요? 없어도 돼요. 근데 우리 인류의 시작부터 있었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음악 없이는 못 살 만큼 힘든 게 우리 인생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언어 중추 말고 음악 중추가 따로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죠. 뭐 어떤 형태의 음악이든, 뭐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세 개를 동시에 10분에 할 수가 있어요. 하늘을 보고 걸으며 관객이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뭐 다 좋습니다. 트로트도 좋고 힙합도 좋고, 네, 오래된 음악도 좋고 팝송도 좋고, 시 같은 거 보는 거, 이런 은유적 언어를 우리 마음에 쓰기 때문에 시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뭐 꼭 복잡한 시 아니라 요즘 음원 사이트 틱 돌리면 싹 가사 나오죠. 모든 음악에 가사가 있는 음악의 가사는 다 시입니다. 다 은유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 하루 10분에 그거를 다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트레스 공장이 좀 딸깍 켜지면서 충전 장치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영, 마음 챙김 이런 거를 요즘 비즈니스 심리학에서 메타 뷰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열심히 이미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곧 좋은 곳에 다 원하는 뜻대로 이루셔서 직장 생활을 하실 텐데요. 이게 메타뷰 이런 게 심리 서적 뭐 이런 게 아니라 비즈니스 경영 잡지에 아주 핵심적으로 나오죠. 내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훈련해야 될 마음 관리 기술,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메타뷰, 한 발 물러서서 나를 보는 거, 이거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바다새처럼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혹시 서핑 하시는 분들 있나요? 네, 저도 좀만 젊으면 하고 싶은데, 네, 이번 생에는 이제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사서 자동차 위에 한번 묶어놔 두고도 싶은 심정이 있는데, 서핑으로 제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파도는 내 마음의 감정의 고저, 뭐 인생의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파도가 웬만하고 내 몸에 힘이 있으면 뛰어들어도 됩니다. 내가 파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파도가 너무 세거나 내가 너무 지쳤을 때 뛰어들면 완전히 휩싸여 들어가게 되죠. 그때는 뛰어드는 조정이 아니라 빠지는, 자동차로 치면 클러치를 떼는 메타뷰,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엔 살짝 한 발짝, 훈련이 되면 언덕. 저도 여기는 근처에 못 간 것 같은데 쫙 올라가면 하늘새처럼 바라보면서 좀 쉼을 얻고 힘을 얻으면 다시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안 받아요? 매일 행복하자? 말도 안 됩니다. 매일 행복하자 의외로 많습니다. 매일 불행해지기가 쉽습니다. 희노애락은 옵션이 아닙니다. 연구를 해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느끼는 감정이 우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 말이 되게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요, 우울할 때 행복할 수 있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저게 뭔 말일까 싶으시죠? 그럼 스트레스 관리의 목표는 뭐냐?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스페이스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수영, 메타뷰 이런 게 공간 확보를 다 하는 것들이죠. 유명한 죽음의 수용소를 넘어서란 스테디셀러를 쓴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의 힘과 자유는 스트레스 자극과 반응을 분리하는 공간에서 일어난다. 스트레스 공장은 뭐냐면요, 계속 붙이는 겁니다. 이거 훈련 엄청 되어 있죠. 더 눈치 빠르게 주변도 상황하고 달려. 이건 우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스트레스 관리는 떼주는 겁니다. 번아웃은 어떤 상태냐? 마음에 탱크가 있다고 설정을 해보시고요. 이 탱크에 온통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가득 찬 게 번아웃 상태죠. 그럼 마음 관리는 뭐냐? 거기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공간을 만들어주면요, 우리 마음에 긍정 탱크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긍정성이 글로 차고 들어갑니다.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긍정성을 우리는 이미 갖고 태어났어요.
긍정성은 새로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의 통이 꽉 차 있으면 이게 동맥경화 온 것처럼 옮겨오질 못하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요. 전 하나도 안 긍정적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질문 하실 텐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들으면 안 될 스트레스 받는 말이 뭘까요? 아마 코로나에 한 1억 배는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옆에서 종종 봅니다. 이런 이야기죠. 당신 6개월밖에 못 살아. 의학 아닙니까? 절대 들으셔도 안 되고. 하지만 듣는 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거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딥니다. 거의 대부분들이 위기 후 성장을 일으키세요. 남은 5개월을 의미 있게 보내겠다. 이게 갑자기 그분이 뭐 긍정성을 훈련해서 된 걸까요?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진짜 어려움이 있으면 잘 견디기도 하는데 미래에 대한 미리 걱정이 더 약한 측면도 있는데 내 통이 그런 걸로 가득 차면 긍정성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간 확보가 중요하고요. 이런 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뇌는 다 망가지셨는데 부검을 했더니 치매 안 걸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봤더니 코그니티브 리저브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인지 비축분이란 좀 어려운 용어인데 별게 아니라 3가지를 측정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죠. 이런 문화적 활동 얼마나 했느냐. 2번, 친구들이랑 여행도 많이 가고 그런 거 얼마나 했냐. 3번째, 힘들 때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뻔하죠. 근데 인생에 있어서 이걸 얼마나 즐겼는지를 수량화해서 넣었더니 뇌가 건강하고 심지어는 하드웨어는 망가졌는데도 소프트웨어가 잘 돌아가서 뭐 치매 기능이 안 떨어지면 치매 진단이 아닌 거죠. 하드웨어 망가져도. 그리고 그 멀리 가지 않아도 이게 요즘 뇌과학과 연결돼서 우리가 성공이 굉장히 중요한 공감, 긍정, 창조성 같은 게 스트레스 공장, 일하는 뇌가 아니라 가끔 끊어주고 내면과 만날 때 옛날엔 이걸 너무 쓰면 킬링타임, 멍해지고 바보인 줄 알았더니 이것이 오히려 그걸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일하는 공장도 잘 활성화해야 되겠지만 있죠. 네, 가끔은 내 마음을 안아주는 그때 켜지는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게 마음의 행복을 넘어 성공, 더 길게는 치매 예방까지 도움되니까요. 아무리 바쁘셔도 하루 10분 시간을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10분을 즐기면서 하시면요. 하지 말래도 시간도 범위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 이야기는 마쳤고요. 네, 우리 같이 화이팅하고 또 올 한 해 잘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대영 교수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들으셨나요?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예방하는 것은 공간을 만드는 것, 내 마음의 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것, 내 마음과 데이트를 하는 것과 같이 내 마음을 안아주고 사랑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준비한 온라인 취업 설명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으로 2020년 온라인 취업 설명회 2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교수님과 담당자, 스텝을 비롯하여 끝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